이게 호가창을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호가창을 이렇게 세분화 시켜놓은 이유는 뭐냐면 윗대가리들 똥통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야 호가창을 세분화 시켜놓으면 거래를 계속해야 되니까 거래 대금이 많아지겠지, 거래량이 늘어지겠지,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말 좋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호가창을 엿다구로 만들어 놓은 거야. 틀린 생각은 아닌데 문제는 자, 반대로 호가창이 촘촘해지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25일을 기점으로 국내 증시의 호가창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당황을 금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매매를 해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호가창이 기존적으로는 이랬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좀 대표적인 요인을 꼽아보자면은 기존적으로는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거의 가격이 1과 5를 기점으로 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은 지금은 2와 5를 기점으로 2,000원, 5,000원, 2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변동폭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뀐 호가창을 좀 살펴보면은 기존적으로 만원대에 있는 종목들은 호가가 50원이 기본 단위가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10원 단위로 변해 있죠.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200원, 250원, 300원, 350원 이렇게 네 호가만 나와야 될 게 그 사이에 무수한 호가들이 많이 생겼다. 결국 호가가 굉장히 세밀하고 촘촘해졌다는 거고 종목들의 변동폭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그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작아진다. 자, 먼저 장점은 어떤 점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촘촘해진 호가창으로 인해서 분할 매수를 보다 세분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동폭이 작아짐에 따라 하락이 더딜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할 때 무언가 보다 세분화된 전략을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고 변동폭이 작아지고 하락이 적어짐에 따라서 좀 마음 편히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장점이겠다 라고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변동폭이 작아지는 거는 단점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고 진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변동폭이 작아짐에 따라서 상승이 더뎌진다. 이런 굉장히 큰 리스크도 좀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서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공매도에는 이 업틱 룰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이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시장 거래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건데 자, 호가가 촘촘해졌습니다. 호가가 촘촘해지면서 보다 낮은 가격대에서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공매도가 보다 쉽게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리스크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투자자 개개인마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장점과 단점을 꼽아본다면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원래는 200원에서 350원까지 오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 3개의 호가를 잡아먹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호가창이 촘촘해지면서 15호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상한가든 뭐 적정 주가까지든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국내 증시의 거래량 그리고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 라면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반대로 호가창이 촘촘해지는 거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력을 잃어버린다면 원래 3%를 오르기 위해서 1억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3%를 올리기 위해서는 3억이 필요해지고 5억이 필요해지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인 매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래량이 죽는다면 자금이 이탈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도 저도 꽤나 궁금한데 댓글로 남겨주셔도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변동되기 전과 지금 호가창을 살펴보면은 원래는 자 12,050원부터 13,000원까지 총 20호가가 호가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 호가부터 최고 호가까지를 따져보면은 7.88%의 변동폭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최저 호가 12,420원부터 최고 호가 12,640원까지 따져보면 1.77%의 변동폭입니다. 단타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호가창만 보고 매매하는 경우는 뭐 극히 드물 수 있겠지만 결국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호가창인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별로 물량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해당 변동폭 안에서 어떤 물량들이 쌓여 있는지를 좀 보고 감안하며 매매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변동폭 안에서의 물량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후에 해당 호가창들 위 아래에 대한 물량은 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리스크는 분명 따져볼 필요가 있기도 있는 거겠죠. 뭐 결국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또 적응을 할 거예요. 우리가 당장 체감을 하고 적응을 하고 실전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도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파악하려고 좀 잦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궁금하신 내용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2편 영상도 한번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뭐 이제 수수료와 세금을 제하는 수준까지만 종목이 상승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몇 호가를 먹어야 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호가창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AP투자연구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